안녕하세요, 제인스입니다. 네, 오픈해서 초기 창업할 때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상담입니다. 많이 놓치는 사례가 더 빈번히 잦아지고요. 또 내 맘 같지 않고 어떤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멘붕이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도 사실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쪽에서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이제 3월 초에 오픈을 했잖아요. 지인의 소개로 왔어요. 또는 이제 지나가다가 상담합니다. 예약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틀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상담을 이제 6시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나름 아직 어린 아이들이 낮 시간에 오니까 조금 더 조용할 때, 학생이 없을 때, 그리고 제가 6시에 받는 학생이 딱 고등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레벨 테스트는 아직 할 시간적인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 1시간이 걸리도록 상담만 했거든요. 어머님이 질문도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학생이 그동안 뭐 능률을 쓰든 브릭스를 쓰든 다른 타교재를 쓰든, 근데 거의 판서 수업을 하든지 칠판 수업 원장님하고 하든지 강사님하고 그룹 수업을 하든지 똑같은 리딩 교재인데 이렇게 컴퓨터로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이도 저 잘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조금 좀 미지근한 온도? 예, 그 학부모님이 정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후 상담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시면서 1시간이 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그러면 이 수업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미 고등학교 아무리 한 명일지라도 그 학생도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머님 제가 지금은 이 아이에게 제가 수업을 내용을 어떤 시스템인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오바돼서 내일 다시 이 자녀를 보내주세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튼 저 역시도, 왜냐면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 어머님이 100% 클리어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 내일 우리 아이 보낼 테니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한 날짜가 이제 어제였어요. 그 학생이 왔길래 제가 이제 브릭스 뭐 한 300단위까지도 했다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중등부에 쓰는 능률 교재, 독해 교재도 중간 정도 리딩 스파크를 주니까 이 아이가 이러한 정도의 지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잘 깔려 있구나. 리딩이 되게 6학년 치고는 굉장히 잘 튼튼하게 되어 있네 하고, 이제 문법을 봤을 때 문법도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은 거의 마스터, 한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말이나 아무튼 2학년 초입에 그 용어 정리부터, 예를 들자 뭐 수동태, 현재 완료, 이제 이 부분 전까지 정말 불규칙 동사는 잘 되어 있나? 이제 이 부분부터 나가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 학생하고 제가 능률 교재를 300단위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하고 있어. 쌤이 문법이랑 영작은 다 1대1로 지도를 받는데 거의 리딩은 이러한 식으로 해. 너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학생을 이제 앉혔어요. 보캐블러리, 뭐 그다음에 리스닝, 딕테이션까지도 영타를 치는 거죠. 한 1시간 정도 남짓 더 이상 걸렸어요. 그것도 하고 또 영작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랑 마주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땠어? 우리 리딩 이런 식으로 해. 그랬더니 올 때 얼굴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 아이가 문을 열고 왔을 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제가 처음 접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학생들 수업할 거를 제가 이미 코칭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되 각자 다 자기 레벨대로 나눠지잖아요. 같은 학년이지만 교재가 다 다르고 같은 뭐 파닉스일지라도 하는 난이도가 다 달라서 컴퓨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랑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수업 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혹시 꿈이 있니? 라고 물으니까 저는 딱히 꿈은 아직 없지만 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과거 원어민 수업도 많이 들어봤고 또 이 아이 자체는 그런 니즈가 강한 아이예요. 6학년일지라도. 그런데 문법이 궁금한데 이렇게 질문을 쉽게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 때도 그렇잖아요. 그룹 수업을 하더라도 나만 모르나?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먼저 와 닿으니까 끄떡거리는 거죠. 다 알겠니? 이해가니? 더군다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원어민이야.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더 여기가 이제 봉쇄되는 거죠. 막힌 거죠. 그러한 아이의 고충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영어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쪽에 관심은 많고 또 문법에 관심도 많은데 딱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100% 해소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그냥 일렬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딱 10명이 똑같이 쓰잖아요. 목적지는 딱 100m인데. 그래서 우리는 총소리가 딱 들리면 저 목적지를 위해서 다 똑같이 출발을 한다. 거기서 서열이 나눠진다.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각자 1등하는 법이 있어. 하고서 제가 그림에다가 다시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이제 각자 아이들이 자기 방향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달리면 그 위치에서 1등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똑같은 교육하에 똑같은 목적지를 두고 너나 나나 거기서 출발을 해서 서열을 나누다 보니 1, 2등이 나눠지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손가락이 다 다른 건 기능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이 기능이 서열이 없다면 높고 낮음에 높낮이가 다르면 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비단 손가락일지라도. 그래서 너가 관심 있는 분야, 또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을 하고 갈고 닦으면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선수도 나오는 거고 또 김범수 같은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도 나오는 거지. 누구나가 똑같이 영어 수학을 다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마비가 돼. 그래서 선생님은 너의 꿈도 있고 네가 하고자 하는 분야도 관심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영어 수학이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레벨은 대충 나왔어요. 이렇게 꿰차면 좋겠다 하고 이 아이가 되돌아갔어요. 결정은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저녁쯤에 다시 그 어머님이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3학년짜리 동생. 우리 동생도 한번 레벨 테스트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리딩 센스 정도는 아니고 또 우리가 브릭스 쓰는 교재에서 한 50단계부터 나가면 되겠더라고요. 렉사일 지수를 보시면 돼요. 원장님들 그 책 뒤에 렉사일 지수대로 꼼꼼하게 그 책이 없다 지그재그로 가면 돼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거나 조금 이해가 빠른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리딩이 잘 되어 있는데 좀 촘촘히 그리고 더 어휘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제가 더 충분히 해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큰아이 상담 끝낸 거를 했는데 그 어머님께 이제 저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 어머님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땡땡이 집에 잘 갔나요? 아까 저희 그 어머니께서 수업하는 거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 1시간 넘짓 이렇게 아이가 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전날 원장님하고 우리 아이랑 사실 상담받을 때 저는 별로 흔쾌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딱히 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또 우리 아이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우리 수업은 굉장히 퀄리티 있습니다. 다른 학원하고 달라요. 어학원하고도 견주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일까 궁금한 터라 이 아이를 현관문에 내보내면서 가서 받고 와. 원장님이 오늘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받고 와 라고 이제 아이를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분에 이 아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딱히 가고 싶지 않은,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오후에 할 스케줄이 오늘 없어. 내 스케줄이 없어서 그냥 가는 거야. 엄마가 기분 나빠할까봐 안 가면. 그리고 이제 온 상태니까 아이는 뭐 무겁게 왔죠. 모자나 툭 눌러 쓰고 억지로 온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엄마도 별 기대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이제 그 다음날은 저한테 받은 케이스거든요. 어머님들이 학원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요. 보통 2군데, 많게는 3군데 정도 보고 이제 오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저한테 또 걸린 거죠.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님 표현이 원장님, 우리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얼굴이 환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테스트 잘 봤어? 어땠어? 이 말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왠지 이 학원이 괜찮을 것 같아. 영어 수학에 대한 그런 사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원장님이 딱 꽂히는 말을 했어.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꽂히는 말이 뭔데?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엄마. 너 리더가 되려면 마음이 따뜻해야 돼. 왜 따뜻해야 되는 줄 알아? 네가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많은 팔로우들이 생겨. 네 아래 너를 함께 하고 싶고 너와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 이 얘기를 했다고 엄마한테 그대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요즘에 사춘기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6학년이면 올 법하죠. 그런데 비단 사교육뿐이 아니라 그런 얘기, 내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는 구간, 나 영어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딱 클리어하게 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구간들, 그에 못지않게 영어 선생님은 외적인 걸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가 1등할 수 있어. 이쪽 방면으로 열심히 달리면 너는 1등하면 돼. 다른 친구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달리면 돼. 또 다른 누군가는 이쪽에서 달리면 돼. 비로소 각자 달렸을 때 그 위치에서 선상에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더불어 따뜻한 사람이 되래. 그러면 많은 너가 참 리더가 될 수 있고,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또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 꽂혔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달려, 이런 쪽으로 달리면 너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서 1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선생님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저녁에 다시 동생을 데려왔고, 최종 결정은 그 어머님이 하시겠죠. 아직 이제 월 말이다 보니까. 저는 그 학생이 저한테 당장 등록하지 않아도 분명히 뇌에 남는 뭔가를 넣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행여 원장님들께서 나 열심히 정말 상담했어. 이 아이는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오면 다행인데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장님은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정말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상담을 해줬거든요. 넣어줬거든요. 이 아이가 행여 다른 학원에 갔을지라도 이 아이에게 임팩트한 뭔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꼭 저한테 오면 너무 땡큐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원장님, 다녀보면 2달, 3달 지나다 보면 또 연락이 옵니다. 원장님, 몇 달 전에 우리 아이 거기서 상담받았어요. 다시 상담 가능한가요? 분명히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놓쳤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사춘기가 왔다? 이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시고 어디가 이 아이가 막혔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민이 클리어하게 내 문법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나 역시도 자신감 있게 나 이게 몰라, 나 이것 좀 알려줘 라고, 원어민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 구간들을 잘 들으시면요, 원장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이 아이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행여 오실 확률도 높지만 안 온다고 한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들의 할 몫을 다 했을 때 비로소 원장님 마음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상담은 되게 성공적인 상담이 된 것입니다. 간혹 원장님들께서 상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초기 창업하셔서 원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케이스가 바로 상담에서 등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비단 우리가 그런 영어만 놓고 상담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도 품어주고 그와 더불어 원장님, 그 학부모의 마음까지도 풀어준다면 그 상담은 굉장히 우수한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학원에 출근하러 내려오는 길에 벚꽃이 만발이 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푸근하고 또 가득한 그런 화사한 봄이 정말 다가왔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원장님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